안녕하십니까. 삼성경매학원의 신홍식 본부장입니다. 다세대 빌려가 13번 정도 유찰된 물건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나와봤는데, 여기는 1호선 방학역 쪽입니다. 1호선 방학역에서 저희가 걸어와 보니까 대략 한 6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대략 뭐 6분이면은 역세권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세대 빌라에 5층 건물이 경매 나왔는데 일단 한번 좀 둘러보시죠. 이 경매 물건의 경우에는 벌써 1년 반 전에 물건이 나왔고요. 1년 반에 걸쳐서 한 대략 13번 정도 유찰됐습니다. 왜 이렇게 유찰됐는가? 역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3번 정도 유찰된 겁니다.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가 강제 경매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뭐 경매 기본적인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근저당,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에 가압류, 그 다음에 압류,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2차적이고 보충적으로 경매 개시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세권의 경우에는 세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보통 이제 집합 건물에 들어가게 되는데 전부 전세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최선순위로 전세권이 등기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기해서 임의 경매를 치든지 또는 제3자가 경매 쳤을 때 전세권자가 전세권으로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전세권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담보가등기라든가 또는 이 말소 기준 권리의 세세한 특징들 같은 경우는 실전 경매반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가 강제 경매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그보다도 전입신고를 빨리 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2억 3,500만 원입니다. 이 2억 3,500만 원의 법적 지위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권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나오는 임차인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죠. 허그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나가셨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임차권자의 법적 지위를 허그에서 승계했기 때문에 이 허그에서 집행권을 발부받아서 강제경매를 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허그 같은 경우에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으니까 보증금 2억 3,500도 그대로 승계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낙찰을 받으시는 분은 2억 3,500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한 13번 정도 유찰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재밌는 것은 몇 달 전에 허그에서 확약서를 제출했는데 그 확약서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임차권자 김모 씨가 배당받을 경우에 임대차 보증금을 대위 변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허그가 제출했다 이렇게 돼 있고, 확약서 사항을 보면은
배당금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원 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겠다라고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매각 가격이 낙찰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낙찰가가 최초 감정가 대비 70% 이상인 경우에만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조건이 기재가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게 한 13번 정도 1년 반에 걸쳐서 13번 정도 유찰되고 완전히 지금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허그에서 마음이 급한 거죠. 적정선에서 누가 낙찰을 받으면 대항력을 포기하겠다고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대항력 포기를 하겠다고 조건을 제시했는데 무조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낙찰가가 최초 감정 가격의 70% 이상에 들어오면은 그 윗부분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럼 허그 같은 경우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 2억 3,500을 승계받았는데 허그 입장에서는 2억 3,500을 원래 받아야 되는 거죠. 나가는 임차인한테 보험으로 2억 3,500을 대신 물어준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임차권자 지위로서 2억 3,500을 경매에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워낙 뭐 1년 반 동안 13번 유찰되다 보니까 확약서를 제출한 게 감정가의 70% 이상의 누가 낙찰 들어오면은 그 윗부분, 초과 부분은 자기들이 대항력을 포기하겠다라고 확약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럼 이게 최초 감정가가 지금 3억인데요. 3억에 대해서 70% 이상에 들어오면은 대항력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럼 3억에 대해서 70%는 2억 1천입니다. 그럼 2억 1천에 들어오면은 그 윗부분, 다시 말해서 아까 2억 3,500이었죠. 2억 3,500인데 자기들은 2억 1천만 건재면은 그 윗부분, 초과 부분인 자기들이 손해보고 이 게임을 끝내겠다. 이런 취지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여기 이제 진행 내용을 보면은 4차 때 기록을 보면은 23년도 10월 4일에 이때 두 분이 들어가셨는데 이때 최고가 매수인 낙찰 받으신 분이 2억 2,200만 원을 써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이 확약서가 제출되었을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입찰 들어가신 분들도 내가 2억 1천원 써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2억 1천에서 조금 더 쓰셔가지고 2억 2천을 써내신 겁니다. 자, 근데 이걸 보면은 74% 선에서 낙찰 받았는데 낙찰 받으신 분이 결과적으로 잔금 납부를 안 하셨습니다. 잔금 납부를 안 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변심이죠. 낙찰 받고 와보니까 별로 물건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은 경락잔금 대출이 안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은행에서 경락잔금 대출 해주려고 했는데 실제 낙찰 받고 가니까 뭐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대출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물건은 권리분석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고 등기부상 하자도 없고요. 여기에 뭐 세금 관계가 얽혀 있는 것도 아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약서를 제출한 70% 승인 2억 1천에 낙찰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추가 들어가는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경락잔금 대출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경락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뭐 권리분석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물건이 앞에서 잔금 납부를 못했기 때문에 12월 12일에 1억 5,300에 최저 매각 가격이죠. 1억 5,300에 나와 있는데 물론 허그가 대항력 포기한다는 조건이 70% 선에 낙찰 들어와야 된다는 거니까 최소 2억 1천은 쓰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거 시세를 비교해 보면은 감정가가 3억인데 2억 1천에 낙찰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래도 한 1억 정도 덕은 본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이제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2억 1천을 투자해서 한 9천만 원 정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삼성경매학원에서는 인터넷으로 왕초보 경매반, 그 다음에 실전 경매반, 그 다음에 사실상 돈이 가장 많이 되는 게 특수경매입니다. 특수경매반 이렇게 저희가 개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월 달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실전 경매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